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사실 확실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기본소득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지급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는요, 이런 데이터들은 얼마 전에 핀란드 사례에서 충분히 밝혀졌죠. 2017년 1월 1일 핀란드 정부에서 이 기본소득 개념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00명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한 70만 6천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그냥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뭐 재산이 많건 적건 이런 게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을 받잖아요. 어디다가 돈을 썼다고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2년 내에 만약에 내가 이 돈 받고 있는데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도 이 돈은 계속 줘요.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원래 그냥 일자리만 없어도 우리나라의 뭐 실업급여 제도처럼 복지수당이라는 돈을 이미 주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돈을 얹어주는 형태인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얼마 전에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 2,000명이요. 고용 상태로 봤을 때는 뭐 더 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미미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행복도는 올라갔대요. 건강이나 스트레스 이런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적어졌다고 하고요. 어떤 일에 집중을 하는 능력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커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 근데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그 돈은 그냥 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행복도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은 그냥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과 삶의 이런 뭐 이런 밸런스 자체가 좀 안 맞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결과가요, 핀란드에서 당장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냥 돈을 줬을 때. 근데 장래에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커졌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다 떠나서 서울시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보편적 기준의 청년 수당 정책, 이거는 이 핀란드 사례에 따르면은 정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죠. 자, 청년 수당이 나타나게 된 목적성을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의 안정성, 자유, 공동체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요, 취업 활동 및 구직 활동 촉진에 대한 목적도 있어요. 이 청년 수당은.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안정성, 자유, 공동체 참여, 행복감, 이거 높이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돈이 더 생겼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고 그만큼 일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당연히 행복도가 올라가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은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청년수당의 대상들을 한번 볼게요. 자, 대학생이 아니어야 됩니다. 직업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여야 되죠. 즉, 지금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이 대상들 자체가 뭐 어떠한 여유나 안정성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요,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는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눈앞에 당장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닥쳐버리면 당연히 이게 보는 시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여유도 평생 동안 가질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저는 악순환이라고 봐요. 눈앞에 있는 일들만 계속 처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계속 눈앞에 일들만 처리하다가 시간이 가버리죠. 이게 저는 사회적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 중에서는요, 뭐 베토벤 같은 음악가라든지 호날두 같은 축구선수, 또는 뭐 정주영 씨 같은 뛰어난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근데 그런 이들이 이 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리면요, 이런 게 이제 범사회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도 그렇지만요,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는 거하고 경험 없이 그냥 말로만 100번 1000번 듣는 거하고는 인생에서 뭐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보편적 복지 개념의 청년수당이다,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자,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는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개개인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향하는 게 맞죠. 정책의 방향 자체는.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 중에, 청년수당의 목적 중에 지금 직업활동이나 취업활동 촉진 등이 이 목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핀란드에서 사례를 보면 그거는 지금 효과가 없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핀란드
핀란드에서 보여진 그런 방식을 비슷하게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완벽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정책 자금이라는 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사비 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돈들을 사용을 할 때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나마 이제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의 청년 수당일 때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나중에는 사회에 기여를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아무나 도와주는 형태로 이 청년 수당이 돼버리면, 심지어 그 정책의 목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달성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밝혀졌다면, 그러면 그걸 왜 굳이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고 훌륭한 가정 환경이라든지 수중에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정도의 돈은 있는데, 그냥 그런 경험을 쌓을 만한 돈도 뭐 이미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청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금을 통해서 기회를 더 준다. 근데 지금 이 청년 수당으로 집행하려는 비용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담당 공무원들 사비 털어서 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 집행되는 비용 안에는요, 이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기회 제공을 덜 받는 사람들의 그런 돈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애초에 그냥 그런 분들께는 세금을 들 걷거나 안 걷으면 되잖아요. 아니 뭐하러 받았다가 줍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돈까지 걷어다가 그 돈을 일할 체력도 되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그냥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냥 준다고요? 아니 차라리 좀 어려운 분들한테요, 그럴 거면은 공과금부터 받지 마시고 부가세도 걷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논리라면 그런 분들의 삶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복감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항상 형평성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특정인들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세금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보편적 복지 개념의 청년수당이 생겨버리면요, 중년수당도 생겨야 되고 장년수당도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유년수당하고 청소년수당도 생겨야죠. 아니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다 같이 힘든 시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청년이 힘든 시대니까, 청년들은 이 사회의 미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소년들이랑 중장년층들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닌가요? 아니 막말로 그들이, 우리 중장년층 분들이 살아오셨던 시대가 부조리가 뭐 하나도 없고 아주 클린하면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였습니까? 아니 근데 왜 유독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한테만 사회적 약자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왜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그렇게 쉽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인 배려인 것이지 보편적인 권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돈 버는 게 그냥 당연한 사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뭐 기본소득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노력 크게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뭐 크게 지장이 없어져 버리면, 과연 누가 이 나라에서 누가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요? 그냥 그게 당연해질 텐데요. 복지가 이제 권리가 됐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뭐 저부터도요, 가난이 싫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잖아요.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환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고 제 나름의 사회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좀 함께 잘 살고 싶으니까요.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인들은 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래야지 더 행복하게 이들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을 벌면 벌수록 일하지 않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나와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제 노력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일종의 뭐 권리 개념의 복지가 그냥 실현되면요, 아니 그냥 저부터도 그냥 솔직히 지금처럼 뭐 개고생 안 하고 그냥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겠지만. 아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나 덜 해서 덜 버나 삶의 질이 뭐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라면 그냥 고민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대충 사는 게 당연히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뉴스 보니까요, 뭐 이 청년수당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청년수당을 시행했는데 취창업률이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10% 정도가 높아졌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20% 가까이 올랐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내세운 게 이 청년수당의 뭐 온당함을 주장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필 이 근거 자료로 내놓은 것들이 저는 이게 좀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 이 청년수당을 받는 계층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왜 이게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 기준이 돼야 합니까? 실업급여는요, 같은 청년이라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청년수당은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일하기 전에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수당이.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사회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
사람들은요, 뭐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눈높이가 생기죠. 내가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도 뭔가 불합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뭐 알고 있을 테니 다음에 취업할 때 그거 계산해서 취업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신중하게 취업하죠. 청년수당 받는 계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뭐 특정한 경험을 두고 취업할 때 그런 신중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취업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청년수당 수급자 뽑을 때요, 아예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부양가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보자면. 그러니까 당장 취업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종의 조금 절박하신 분들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취업률이 당연히 청년수당 받는 쪽이 높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고 좀 쉬려고 하지 바로 취업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 이게 지금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데이터냐면은 배고파서 밥 굶고 있는 사람한테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나 믿을만 하지? 이 상황에서 떠먹여주는 밥 먹으면서 아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많이 양보하더라도요, 이 밥만 다 먹고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되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포장을 그렇게 좋게 하려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들어도요, 퍼주기식 정책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 뉴스 접하고요, 지금 사업 말아먹고 놀고 있는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얘한테 이제 전화해서 제가 얘기해봤어요. 야, 정부에서 지금 청년수당 50만원씩 별 조건 없이 좀 랜덤하게 줄 계획이 있다는데 그게 뽑히면 너 돈 어떻게 쓸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1도 안 망설이고요, 캐피탈에 사업비 갚아야지 한 달에 50만원이면 숨통 좀 트이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 확실히 아는 게, 얘는 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좀 잘 나갈 때 놀고 먹고 하다 삐끗해서 생긴 빚이거든요. 이건 지도 인정을 합니다. 아니, 왜 국가 세금으로 개인이 놀고 먹은 빚까지 탕감해주고 이 고금리 캐피탈 회사들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원래 목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은 할 수 있어요. 설령 대출금은 내더라도.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청년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실하게 빚 잘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재수없게 조금 일찍 태어나서 청년층에서 좀 비껴나가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조금 일찍 태어난 죄로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 과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금 대신에 개인비 갚아주는데 1조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당연히 중장년 수당 만들자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다 힘든 시대잖아요. 그럼 중장년 수당 만들어지면 아동 수당이나 노인 수당 쪽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청년 수당이 충분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멀쩡한 성인 남녀들도 받아가는 일종의 뭐 꽁돈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보고 있는 지금 아동 수당 10만 원인가 긴데 이런 아동이나 노인 쪽에서는 당연히 더 높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끝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세수는 어떻게 확충하죠? 이렇게 생겨난 사회적 비용들은요, 특정인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완전 조삼모사 아닙니까? 물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뜰살뜰이 자기 꿈을 위해서 뭐 그런 돈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문제는 지금 이게 보편적 복지 개념의 청년수당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알뜰살뜰이 자기 꿈 위해서 돈 쓰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갈지 말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부터도 법적으로는 아직 청년이에요. 저도 꽁돈 50만원 생기면 좋아요. 시행돼서 선정되면요, 차부터 더 좋은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청년이란 이유로 국가에서 차 바꿔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청년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정치인분들이요, 청년들한테 자꾸 사회적 약자 이런 프레임 씌워서 취약계층 만들지 마세요. 인생 전체 주기에서요, 이 20, 30대가 가장 머리 빠릿빠릿하고 체력적으로도 왕성한 시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자기가 열심히 능력 키워서 그렇게 버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돈 주실 거면요, 지금 뭐 청년수당처럼 진짜 의지도 있고 뭔가 하고는 싶은데 뭐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못하는 그런 친구들 선별해서 주세요. 그런 그 편향된 시각들이,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만 보는 그 시각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심하고 도전정신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옆에서 너네는 약자래, 자꾸 너네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이 사회가 그렇대요. 그러면 안 그런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 320명, 330명 되는 청년들이 실제로 이 청년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숫자가 줄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이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자기들이 뭔가 사회적인 희생양이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뭐 훌륭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책이 또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 일반 청년들이 사회적인 약자면요, 어느 한쪽이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연로해서 몸에 힘도 제대로 없는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지말종하고 에너지 넘쳐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와 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그게 사실 기분 좋은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여튼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저는 사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과거에도 돈 없고 백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돈 없고 백 없어도 잘 되는 사람들 다 알아서 잘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6.25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꼰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청년수당을 지지한다니까요. 그런 면에선 지지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뭐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안 그래도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펑펑 세금을 써가면서, 저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뭐 오늘 주저리저리 좀 말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영상 안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굉장히 다 티나요. 끝까지 안 본 티가 납니다. 사람 얘기는 다 들어보고 욕을 해도 욕을 하셔야죠. 하여튼 저는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가 가진 생각 그냥 소신 있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가 구독 눌러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냥 보시다가 내용은 마음에 안 드시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채널 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영상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계속 보고 계시면. 물론 뭐 저는 항상 조언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다가 오다가다 만약에라도 저 보게 되시면요, 꼭 말씀해주세요, 구독자라고. 그럼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청년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도영선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